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후보들은 각각 광화문과 가락동 시장, 여수 산단에서 대선 본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치권 이슈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오늘 나온 후보들의 발언을 먼저 듣고 대담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짧지만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민생이 얼마나 어려우냐,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흔의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마흔의 정신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어제부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지금 언론에서 이제 3강 체제로 많이 보고 있고 저희가 3명 후보의 목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각각 광화문과 가락시장 또 여수 산단에서 일성을 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첫 유세지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것은 참 굉장히 그 상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캠프 진영에서도 아주 심사숙고하게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김문수 후보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아마 서민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아주 소탈하고 서민적인 삶을 살았다. 이제 이거부터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 선택이었다. 그래서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제를 다시 일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 이것을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오늘 서울 가락시장을 첫 유세지로 삼았습니다. 저는 잘된 선택으로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광화문, 광화문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른바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촛불혁명이 시작이 된 곳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을 첫 유세지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또 이재명 그 진영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했다라는 흔적은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글쎄요, 저는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착각을 할 정도로 이미 그 상당한 글쎄요 자신감이 붙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짧지만 긴 여정 국민과 함께하겠다. 글쎄요 저렇게 자신감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은 22일 동안에 그의 또 이 진면목 민낯이 또 상당히 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여수 산단 이것은 뭐 미래 또 과학기술 이거에 특장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또 특히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그런 지역을 꼽았다라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창열 교수께서도 저희 일성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각자 이제 나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뭐 어디서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빛의 혁명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는 이건 어쨌든 이번 대선 자체가 이게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경으로 치러진 선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정식이 아직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빛의 혁명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게 눈에 띄어요. 이번에 여러 그 대선 구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진짜 대한민국 이게 들어오는데 아무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보다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 너무 힘들었던 대한민국을 벗어나자 뭐 이런 얘기로 보이고
김문수 후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현장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이미지를 이제 서민 대통령, 시장 대통령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답게 이제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건 경제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다 강조하는 게 경제예요. 예. 하여튼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경제 통합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제 특히 젊으니까 마흔의 정신을 강조했어요. YSDJ가 사실 그 새로운 기수 그게 40대였거든요. 40대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20여일 동안 어떠한 이제 그 캠페인이 벌어질지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일단 지금부터 지켜봐야죠. 네. 예,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새 후보의 발언들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대선 21일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전략 그리고 변수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앞선 이재명 후보와 뒤에 추격을 하는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의 격차가 제법 있습니다. 약 20%포인트 차이 이상이 나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바로 오늘부터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섰고요. 그리고 뭐 89.88인가요? 거의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이 지지로 1급 체제의 1급 후보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의힘 후보는 약 한 4일 정도의 진통 끝에 이제 최종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결정된 만큼 바로 지금부터 진검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다소 뒤처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과정이 그만큼 진통과 경랑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건데요. 이제 김문수 후보 앞에 남아 있는 것은 지지율의 이 우상향 아주 급격한 동력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희망을 하고 또 그렇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변수로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범보수 빅텐트를 넘어서 그랜드 텐트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낙연 후보가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돕질 않겠다라고 일단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무슨 소리냐, 나를 쫓겨낸 그 정당에 내가 왜 단일화를 해주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만은 글쎄요, 정치는 아무도 모르는 생물입니다. 여의도에 아주 정설처럼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정말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친 지지율이 거의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다. 그럴 경우에는 단일화 압력이 지금보다도 훨씬 세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도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완주하겠다.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단일화 여부는 앞으로의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로서는 뭐 탄탄대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YS 얘기를 하면서 YS가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이 있다. 선거는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자빠집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주 코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헛발질, 이것이 이 대선 같은 큰 선거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YS의 어록을 빌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 1등 부자 몸조심을 하면서 상당히 말을 조심을 할 테지만 그의 언행, 지금까지 말 바꾸기라든가 말의 가벼움 그리고 품격 없음 이런 것들은 뭐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도 뭐 삐짓고 나오는 게 속성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다. 22일 동안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아주 현명하신 그 시각으로 날카롭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앞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보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2.1%, 김문수 후보 31.1%, 이준석 후보 6.3%포인트로 보여드린 바로 이 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다만 이게 7일부터 9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7일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처음 만났었고, 그러니까 9일까지 아직 국민의힘 안에서 결정이 안 됐었던 상황에서 나온 조사 결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변수를 통해서 이 격차를 좁혀 나가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저기 10일 날 그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에 그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반영이 안 된 거죠, 저게. 9일까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벌어질 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저 상태라고 봐도 2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없는데 모름 무응답이 보통 우리가 뭐 중도층이다, 무당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무당층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역대 선거로 볼 때 지금 선거 시작하고 나서 선거 기간 시작 돌입하고 난 다음에 20% 이상 됐는데 그 앞선 후보가 진전이 거의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알 수 없죠. 저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변수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변수예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변수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상수고 제가 국민의힘이 변수라고 드리는 말씀은 과연 국민의힘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예. 어떠한 이제 그 태도를 취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경제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하는 얘기들이고 그 공약이 오늘 나왔어요. 공약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고 공약 자체를 가지고 이 선거판을 흔들 상황은 아니라고 좀 봐요. 과거에는 저 2012년도 대선 때는 선거 기간 이전에 이미 이제 오래된 얘기예요. 박근혜 후보 때 이제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아젠다를 차용한 게 보수 진영이었어요. 물론 뭐 저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완전히 폐기되다시피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차용한다든지 진보가 보수의 아젠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는 분배고 보수는 성장이다 이런 이제 그 프레임도 뭐 의미가 없죠. 단지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어떤 보수 인사를 이제 몇 명 이제 영입한 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예.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줄기차고 일관되게 반대해 왔거든요. 그 태도를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선거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고 미래 전망적 얘기를 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내 이른바 그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특히 이제 가장 앞장서서 단일화도 얘기했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한 분이 바로 이 김문수 후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 기간 중에도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변수는 거의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단일화라는 게 말이죠. 단일화라는 것도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뭔가 그런 태도를 바꾸고 이럴 때 이준석 후보가 생각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만약에 지금까지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친윤 그룹과 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가 단일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좀 그렇게 폄하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예. 국민의힘이 앞으로 태도를 봐야죠. 오늘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께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탄핵이라든지 계엄에 대한 그런 태도가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변수가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 네. 비대위원장으로 김용택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김용택 그렇습니다. 의원이 오늘 이야기한 것이 대통령의 계엄 잘못됐다는 것 과오로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충분히 모두니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분위기로 지금 급격히 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잘 그 기억을 하시면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잘 됐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틀 뒤부터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가서 계엄 또 탄핵에 찬성을 한, 탄핵에는 반대를 하고 계엄에는 찬성을 한 그런 내란 정당이다라고 그런 프레임이 강력히 씌워져서 그런 거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렇게 공식 논평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위원장이 90년생이니까 이제 35입니다. 예. 네, 35세 지금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 시절 때보다도 더 나이로 보면은 아주 그 획기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이 김용태 의원이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줄기차게 그 잘못됐다, 적절하지 않은 그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까지 비대위원으로 있었거든요. 비대위원으로 그렇죠. 있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어제 그저께 심야에 있던 이른바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 이거를 당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때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유일하게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심야에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것을 눈여겨 본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된 김용태 의원이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내의 상당 부분이 비상계엄에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90% 당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러면은 저는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은 충분히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 예, 이런 30대 초선의 파격적인 인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미 있다고 봐요. 김용태 의원은 뭐 소장파 의원으로 예. 과거에 뭐 천하 용인의 한 명이었죠. 근데 아직 유일하게 남은 그렇죠. 의원이에요. 김용태 의원, 뭐 천하람 의원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김용태 의원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지 않은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김용태 의원을 그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어요. 단지 국민의힘이 계엄이 잘 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계엄에 대해서 두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래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 했다는 건 상당한 진전은 진전입니다. 근데 후보 입에서 나와야죠. 사실 김문수 후보도 계엄이 잘 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두둔해왔던 것이 계엄이 잘 됐다고 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계엄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건 없었어요. 또 국민의힘에. 계엄을 어떻게 잘 됐다고 얘기합니까?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자유통일당과의 관계 2019년도에 김문수 후보가 정광 목사와 했던 그런 대화가 예. 오늘 보도되고 그러던데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와의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얘기를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쨌든 이른바 극우라고 이제 지칭되는 그러한 지지 세력과 결합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어느 후보보다도 그런 쪽과 사실 친화적이었어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국민의힘 후보 중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 친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관계, 특히 이제 단일화가 얘기 나오긴 나올 겁니다. 또 단일화 내지는 또 빅텐트 얘기 나올 텐데 빅텐트는 제가 볼 때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가 볼 때. 이낙연 지금 뭐 전 대표가 전 총리가 아무도 안 돕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지금 총리가 빠진 상태에서 빅텐트 되겠어요. 게다가 빅텐트를 하려면 이준석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가 이준석 후보란 말이죠. 국민의힘하고 같이 갈 이유가 없죠. 자신의 정치적 장래가 있는데 완전히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고 정말 석고대죄하고 지금까지 행태를 정말로 반성해서 진정성 있게 그야말로 참회에 가까운 그런 그 반성문을 쓴다면 예.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처럼 지지율을 합쳐보니까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비슷해지네 하면 그 단일화의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 빅텐트가 됐건 개헌연대가 됐건 이게 선거의 아젠다로 주요 이슈로 등장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역시 이번 선거는 역설적으로 선거 기간 중에는 변수가 국민의힘이다. 김문수 후보.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 또 후보 결정 전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여론조사 등을 아마 후보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볼 것 같고 두 분께서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다만 어제도 SNS에 글을 쓰고 계속 이 김문수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것이 대선 기간의 마지막 메시지일 것이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더 이상 메시지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와도 통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도 그 형사재판에 출두를 하는 그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그 어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선에 물론 관심이 지대하게 높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제처럼 또 다른 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10시에 중앙선대위 발족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참석한 당 그 지도부들의 어떤 그 차담에서도 이 메시지가 더 이상 나오면은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대선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 그 중진들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더 이상 그 6월 3일까지는 대선에 관련해서는 또 김문수 후보에 관해서는 마음속으로는 또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어제 나온 얘기
이렇게 진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징표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했던 상황입니다만은 글쎄요, 이 민주당의 일극 체제 말씀드렸다시피 89%라는 정말 뭐 상상조차 못할 그럴 일극 체제의 일극 후보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한 진통 그 자체가 민주화의 다양한 의견의 표출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당에서는 한편으로는 우려와 한편으로는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윤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진통은 있었지만 건강함을 보여줬다. 또 한 전 총리와 끝까지 함께달라라고 언급했고 또 오늘 형사재판 출석할 때는 포토라인에 말없이 통과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국민의힘이 건강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됐다라면서 평가를 하다고 좀 봐요. 그러나 전혀 건강하지 않았죠. 새벽에 세상에 비대위 열고 선관위 여는 정당이 건강합니까? 건강하다 볼 수 없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이걸 아주 질타를 해줘야 돼요. 국민의힘 내부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다른 우회적인 표현으로 옹호성하지 말고 그게 새로운 면허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바꿔 나갈 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을 자꾸만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고 애매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서 중도층이 안 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아까 참여에 가까운 얘기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지율이 20% 차이 나요. 그럼 이대로 가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완전히 바뀌어야죠. 아까 김용태 의원이 좋은 말 하더라고요. 새로운 변화 보여주겠다. 뭐 제가 정확히 이건 안 나는데 놀랄만한 변화라고 그랬나요? 아까 뭐 그렇게 자막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서 앞으로 말하지 않아서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절연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절연하겠다. 우리 윤 전 대통령 출당시키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끌려온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활용점정 찍은 게 이미 선출된 후보를 새벽에 그야말로 과거에 이 권위주의 정권 때의 어떤 그 개헌 그 새벽에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활용점정이에요. 활용점정.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자빠지면 된다라는 YS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이거 어떻게 만회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메시지 하지 말아줬으면 기대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이제 나가야죠. 과거에 보세요. 이런 일이 없어도 파면되고 탄핵되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그랬어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 문법이었다고. 왜 그렇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는지 그냥 앞으로 이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태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언급을 자제하는 겁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아직 모르죠. 오늘 시작했으니까. 그럼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교수께서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관계를 확실하게 좀 절연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좀 보여야 한다. 네. 그리고 사실 한동훈 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출당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좀 내는데 이런 네. 부분에서 당내에서 좀 혹시나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당내 일각에서 뭐 출당을 예. 시켜야 된다. 출당은 그야말로 내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당은 본인이 자유의사로 당 밖으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출당은 이제 당에서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쫓아내는 건데요. 지금 한동훈 전 후보의 말씀하셨지만 당내 일각에서 반드시 출장을 시켜야 된다,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또 특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절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금 뭐 당신 나가십시오. 지금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이겨야 하니 스스로 출당을 하기 전에 탈당을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그 성격이 되면 또 당내 분란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뭐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그게 절연이라는 표현도 좋고 아니면은 또 그냥 평당원으로서의 어떤 금이 뭡니까 백의종군을 하시라 하는 얘기도 좋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일각에서는 정말 지금 당장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만은 그게 지금 새로 뽑힌 이제 김문수 후보와 비대위원장 그 두 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최 교수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으로선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함께할 그런 얘기했는데 당내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그거는 얘기가 가능성을 그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정치의 앞길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단지 가능성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도 이 보수의 괴멸 이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앞으로 나가야 할 터전 이것을 확실하게 닦아내야 된다. 그게 그 터전을 밟고 본인이 앞으로 지금은 40이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거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김문수 후보가 끌어올릴 것이냐, 두 분이 합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면은 저는 단일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22일 남은 상황,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정치권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